네, 반갑습니다. 논술 전문가 김법성입니다. 논술 천재 워크북 31강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설명 12번째 문제고요. 차근차근 어떤 설명하는 문제들은 이렇게 개념적인 언어들을 학생들이 얼마나 잘 이해하고 그 이해된 것을 구체적인 어떤 사례에 얼마나 잘 적용할 수 있는가를 묻는 형태의 문제들을 종종 내니까 여러분들이 어떤 낯선 개념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나올 때 그 개념을 충분히 숙지해서 그 어떤 개념이 있으면 이 개념에는 그 개념의 하위 요소들이 있어요. 우리 논술 천재의 사고 연습 보면 제가 설명한 것 중에 개념화 표가 있는데 개념이 있으면 이 개념을 잡는 어떤 기준들이 들어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능세계라는 말을 봤어도 가능세계를 구성하는 요소가 A, B, C다. 그러면 이 가능세계의 관점에서 슈퍼맨 신드롬이 이 A, B, C를 얼마나 잘 가지고 있냐 없냐 이렇게 따져가는 것이 어떤 논리적 연관성을 고려하면서 읽는 걸 뜻합니다. 자, 이번 문제도 한번 보면서 차근차근 한번 풀어봅시다. 자, 논제부터 봐야죠. 여기가 아니고 일로 가야죠. 네. 제시문 가의 내용에 근거하여 제시문 나가 의미하는 바를 설명하시오. 자, 내가 해야 될 것은 나가 의미하는 것, 나가 도대체 어떤 텍스트인지를 한번 여러분들 살펴보면 되겠네요. 그죠? 종의 기원과 관련된 거니까 생물학적인 텍스트인 것 같습니다. 나가 의미하는 바를 설명해라. 가의 근거에서. 그러니까 사고 구조와, 기억나세요? 사고 구조와 나라는 것이 있으면 그것을 가를 기준으로 놓고 어떻게 하라? 그 의미를 설명하라. 이런 형태의 구조가 되겠습니다. 그럼 나부터 보고 우리 문제를 같이 풀어봅시다. 왜냐하면 나의 의미를 설명하라고 했으니까 나가 어떤 의미지? 라고 가가 없어도 여러분들이 머릿속에 의미를 설명하라고 했으니까 설명해야 될 거, 이것의 의미를 설명하라는 것인가? 능동적으로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면 됩니다. 예를 들어 이런 거예요. 가를 참고해서 나를 설명하라고 할 때 나를 보면서 나의 이걸 설명하길 요구하나 대학이? 이걸 설명하길 요구하나? 이렇게 능동적으로 조금 글을 읽는 게 좋습니다. 자, 그럼 차근차근 봅시다. 다윈은 사회적 동물들이 서로 여러 가지 사소한 편의를 베푸는 모습을 보면 매우 흥미롭다고 말했다. 상대가 가려운 곳이 있으면 마른 입으로 가볍게 마른 입으로 가볍게 깨물어주고 손을 핥아준다. 원숭이들은 번갈아 가며 이나 석회를 잡아준다. 다윈을 가리켜 자연은 잔인하고 적합한 자만이 살아남을 수 있는 전쟁터라고 확신한 인물이라고 흔히들 말하지만 위의 내용은 그의 모습을 다시 생각하게 만드는 부분이다. 어떤 사회적 동물로서 가지고 있는 어떤 특징들을 이야기해 주네요. 서로가 서로를 배려하죠. 그죠? 그래서 고등동물들은 위에처럼 어떤 복잡한 감정을 가지고 서로가 서로를 배려하는 어떤 행동, 양상들이 나타납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어때요? 잔인하고 적합한 자만이 살아남을 수 있는 전쟁터라고 확신한 인물이라고 흔히들 말하지만 사실은 다윈은 그렇게 보지 않았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다윈은 사실 어떤 적자생존을 이야기하기도 하지만요, 동시에 어떤 사회적 본능을 이야기하기도 하는 사람이에요. 말년에 다윈은 종의 기원과는 사뭇 다른 관점에서 진화를 보았다. 고등동물 가운데 사회성이 있고 감정이 풍부하고 동료의 공경을 걱정할 줄 아는 종이 많다고 보았다. 그래서 어떤 사회성을 가지고 있는 어떤 동물의 특징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회성. 인간은 사회적 동물, 그죠? 그 다윈이 말하는 어떤 사회적 동물, 그리고 동물들 가운데 이런 사회성이 있는 동물. 그래서 자신이 기르던 개를 보며 고양이가 아파서 바구니에 꼼짝 않고 누워 있을 때 그 개는 바구니 옆을 지나칠 때면 꼭 친구 고양이를 몇 번 핥아주었다. 개에게 친절이 나타나는 가장 확실한 표시였다. 어때요? 서로 다른 종 간의 어떤 관계를 형성하는 거죠. 그는 많은 동물들이 분명 상대방의 슬픔이나 위험에 동정을 드러낸다라고 썼다. 말년이 가까워지면서 다윈은 동물들의 사회적 본성, 심지어 정서적 유대를 설명하는 데 훨씬 더 많은 시간을 할애한다. 그래서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보세요. 적자생존이라고 하는 게
말이 되나? 그렇게 적자 생존해서 살아남은 놈은 그러면 결국은 지 혼자만 남을 거 아니야. 그걸 어떻게 살아요? 그래서 이제 조금만 생각해봐도 경쟁과 항상 협동, 공생, 호혜성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사회든지 경쟁과 상호성이라고 하는 것은 공존하는 거예요. 극단적 경쟁도 불가능하고요. 극단적인 호혜성도, 협동도 불가능합니다. 이것이 끊임없이 어떤 상호작용하면서 대먹임의 구조를 이룰 때 사회가 건강해지는 거죠. 자, 마지막 단락 보겠습니다. 종의 기원에서 분명히 밝힌 적자 생존이라는 다윈의 이론이 당시 이기적이고 실용적인 윤리의 생물학적 근거를 제공하는 것처럼 보이는 것은 사실이지만 말년의 저술에서 다윈은 존 스튜어트 밀의 위시한 당대 공리주의 사상가들을 비판하면서 인간의 충동이 항상 예상된 쾌락에서 비롯된 것은 아니다라고 반박한다. 그래서 인간의 충동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인간의 동물적 본능, 욕구에서 충동되는 것은 아니다. 그래서 그 근거로 다윈은 모든 사람이 사람을 구하려고 불 속에 뛰어드는 행동을 예를 든다. 모르는 사람이, 그지? 그래서 측은지심이죠. 그래서 실리적 보상에 관한 생각도 없이 뛰어드는 경우가 많다. 다윈은 그런 행동은 쾌락을 위한 충동보다 더 깊은 곳에 뿌리박고 있는 인간의 충동, 즉 사회적 본능에서 비롯되는 것이다. 자, 결국에는 지금 이 다윈이 말하고자 하는 건 뭐예요? 인간은 사회적 본능을 가지고 있다. 공존, 협력, 공생, 호혜성의 어떤 본능을 가지고 있다. 사회적 본성을 가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나가 의미하는 것을 설명하라고 할 때, 나가 의미하는 바를 설명하라고 할 때 결국엔 뭘 설명해야 돼요? 인간의 사회적 본성, 이타심, 그죠? 협력, 호혜성, 뭐 이런 것들이 무엇을 의미하는가? 이런 것들이 본성을 왜 보성이라고 썼을까요? 이런 것들이 무엇을 의미할까? 이런 것들을 우리는 생각해 보아야 된다. 그죠? 설명해야 될 것은 그러면 인간의 사회적 본성이라고 하는 것이 왜 나타났는가? 인간의 이타심이라고 하는 것은 왜 드러났는가? 그것이 의미하는 바는 뭔가를 설명해야죠. 그죠? 결국에는 경쟁과 대비되는.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떤 이타심, 협력, 호혜성, 인간의 어떤 사회적 본성을 설명해야 되겠구나라고 생각을 하면서 우리는 뭘 봐야 돼요? 가를 봐야 돼요. 그러면서 가를 읽으면서 가에서 설명할 거리들이 뭐가 있나를 좀 찾아봐야 되겠습니다. 그죠? 1990년대 초 이탈리아 과학자들이 짧은 꼬리 원숭이의 행동을 연구하다가 우연히 발견한 거울 신경세포는 하나의 개체가 하나의 행동을 스스로 수행할 때만이 아니라 다른 개체가 그와 동일한 행동을 수행하는 것을 관찰할 때도 똑같이 작동하게 되는 특수한 뇌세포군을 말한다. 그러니까 거울신경세포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네요. 거울신경세포. 그러니까 여러분들 반사행동이라고 그러죠. 그 심리학에서 보면 많이 나옵니다. 자, 제가 머리를 이렇게 긁고 있으면 여러분도 갑자기 머리를 긁어요. 이게 왜 그러냐? 거울신경 때문에 그래요. 다른 사람의 행동을 보고 그 사람의 행동을 그대로 따라 하려는 거. 자, 인간이 소통하고 커뮤니케이션 할 때 왜 공감이 일어나느냐? 저것 때문에 그래요. 거울신경세포 때문에. 이게 아이 때 많이 발전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똑같이 따라함으로써 어떤 정서적 유대감, 공감을 느끼는 그래서 실제로 어떤 부분을 아파하는, 예를 들어서 아파하는 어떤 영화 장면을 보잖아요. 뭐 예를 들어 팔이 부러졌다. 그러면 그 피실험자에 대해 신경자극을 쭉 꽂아 놓으면 팔이 아프면 똑같은 부위에서 아픔을 느끼는 어떤 신호가 잡혀요. 특이하죠. 거울신경세포 때문입니다. 그냥 고등동물일수록 이게 많이 발달되죠. 예를 들어서 사이코패스라든지 소시오패스 이런 사람들은 어때요? 이게 현격히 안 돼요. 저 사람이 왜 아픈지 하나도 공감이 안 돼요. 자, 그래서 조금 더 읽어보겠습니다. 그래서 거울신경세포의 발견은 특히 우리 사회적 자의 이해에 큰 도움을 준다. 앞에도 얘기했잖아요. 사회적 본능, 사회적 자, 그죠? 같은 말이죠. 같은 말이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죠? 무슨 말인지.
자, 왜 같은 맥락에서 이해하면 되냐? 사회적 자아라고 했잖아요. 사회적 본성, 사회적 본능. 즉, 인간은 어떤 이 사회성을 어떻게 가지게 되었는가? 나왔네, 첫째 단락부터. 바로 거울 신경세포가 있기 때문에 이런 어떤 사회적 본능, 협력이 가능하게 되었다라고 볼 수 있겠네요. 거울 신경세포의 발견 이전에 과학자들은 대체로 다른 사람의 행동을 해석하고 예측하는 것은 우리 뇌의 논리적 사유 과정을 통해서라고 믿었다. 그러나 거울 신경세포의 발견으로 이제 우리가 다른 사람을 이해하는 것이 사고를 통해서가 아니라 느낌을 통해서라고 믿게 되었다. 그죠? 자, 어떤 논리적인 것뿐만이 아니라 서로 어떻게 공감하고 하는 것을 통해서 정서적 공감을 얻게 되었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그 이전까지 어떤 이성적인 논리적인 것을 통해서 뭔가 설득한다라고 하지만 사실은 이제 비슷한 사람끼리 혹은 비슷한 공감대가 형성된 사람들끼리는 비논리적으로 소통해도 잘 돼요. 그죠? 자, 예컨대 누군가 미소 짓는 것을 당신이 보게 되면 미소를 관장하는 당신의 거울 신경세포도 동시에 작동하여 당신의 마음속에 미소와 연관된 느낌의 감각을 만들어내는 것이다. 그래서 굳이 생각할 필요 없이 그저 즉각적으로 그 의미를 경험하게 된다. 무엇 때문에? 거울 신경 세포 때문에. 즉, 그것이 의미하는 바는 뭐예요? 바로 나와 있네요. 거울 신경 세포라는 것을 통해서 주저리 말로 논리로 설명하는 것이 아니라 직접적으로 경험하고 체험하고 감각하면서 우리는 상대의 마음을, 상대의 어떤 의도를 이해할 수 있게 됩니다. 그걸 통해서 우리는 뭘 하게 되는 거죠? 공감에, 타자와에 대한 어떤 공감에 이르게 됩니다. 그죠? 자, 그래서 짧은 꼬리 원숭이만이 아니라 인간도 거울신경세포 체계를 갖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예컨대 다른 사람이 물컵을 드는 것을 보면 우리 뇌의 특정 부위가 활발히 작동하며 다른 사람의 특정한 얼굴 표정을 볼 때 우리 뇌의 특정 부위가 활발하게 작동한다는 사실도 밝혀졌다. 그래서 이건 연습을 좀 하면 돼요. 어떤 사람, 여러분들 이 거울신경세포에 대해서 이렇게 많이 발달한 사람은 예를 들어서 연기하는 사람들 있죠. 내가 마치 살인마가 되어서. 그래서 실제로 그런 사람들은 자기가 진짜 그렇게 극중 주인공의 역할에 몰입하다 보면 자기의 삶도 그렇게 바뀐다잖아요. 우리 무속에서는 그걸 뭐라고 접신한다고 그러죠? 접신. 그죠? 자, 조금 더 봅시다. 우리 뇌의 특정 부위가 활발하게 작동한다. 이것은 우리가 상대방의 표정을 해독한다는 것을 의미하며 상대방과 동일한 우리 뇌의 영역이 활발하게 작동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와 같은 발견은 우리가 다른 사람들과 공감하고 사회적 관계를 맺는 능력이 있어서 거울신경세포가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한다. 사회적 관계를 맺는 능력에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한다. 자, 사회적 관계, 그죠? 왜냐하면 우리가 감정을 주고받는 것은 대부분 얼굴 표정을 통해서이기 때문이다. 결국에는 우리는 타자와 공감하고 사회적 자아라든지 사회적 관계를 형성하기 위해서는 그 토대에는 거울신경세포라고 하는 것이 작동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따라서 논제가 물어보는 것에 대한 답을 한다면요. 1차적으로 나가 의미하는 것, 인간의 사회적 본성, 이타적 본성, 협력 이런 거 왜 하느냐. 그죠? 가에 따르면 인간에게는 무엇이 있기 때문에 거울 신경 세포가 있기 때문에 사회적 자아가 형성되고 사회적 관계를 형성할 수 있게 됩니다. 그죠? 이런 맥락의 어떤 이야기를 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나가 의미하는 바를 설명하라고 하면 인간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극단적 경쟁이 아니라 사회적 본성을 가지고 있는 특징이 있는데 이런 사회적 본능을 가지게 되는 이유나 원인은 가에 따르면 인간은 거울신경세포로 인해서 사회적 자아를 형성하고 사회적 관계를 형성할 수 있는 어떤 능력을 가졌기 때문이다. 이것은 단순히 어떤 이성적이고 논리적으로 누군가를 설득해서 공감하고 소통하고 커뮤니케이션을 하는 것이 아니라 즉각적으로 본능적으로
따라서 인간의 어떤 사회적 본능이라고 하는 것은 그 의미하는 바가 뭐예요? 이성적이고 논리적으로 튀어나오는 것이 아니라 본능적으로 생물학적으로 튀어나오는 것이다 라고 그 의미를 설명하시면 되겠네요. 그죠? 인간의 사회성은 생물학적, 본능적 토대에서 발현된다 라고 설명을 하면 큰 틀에서 대학이 요구하는 어떤 질문에 대한 답을 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가를 서술하는 데 있어서 거울신경세포를 빼놓는다. 무조건 땡입니다. 알겠죠? 그죠? 그리고 그래서 요거는 조금 써드려야 되겠네. 그죠? 거울신경세포 요거는 반드시 언급이 돼야 됩니다. 거울신경세포 요거는 형광펜으로 제가 칠해 놓을게요. 거울신경세포는 반드시 여러분 언급이 되어야 되고요. 자, 그 다음에 또 반드시 언급되어야 될 게 뭐냐? 그러면 인간이란 존재가 어떻게 소통을 해요? 소통을 할 때 커뮤니케이션 할 때 작동하는 것은 이성이 아니라 뭐라는 거죠? 감성, 어떤 본능, 타고난 어떤 감성이다라는 말은 반드시 들어가는 것이 조금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이 두 가지가 가의 어떤 중요한 어떤 포인트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알겠죠? 무슨 말인지. 자, 이렇게 조금 대략적으로 잡아 보시고 이런 어떤 낯선 개념, 어려운 개념들이 나올 때는 차근차근 중요한 개념들을 이 의미하는 바를 찾아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마찬가지로 어떤 사회적 본능 뭐 이런 것들은 반드시 중요한 키워드니까 살려야 됩니다. 자, 궁금한 사항은 논법닷컴으로 질문 주시고요. 1661-5143으로 전화 주시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논술천재 워크북 31강 설명 12번째 문제 강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